5월 15일 서울의 오늘 집중 리포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타운 재개발처럼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터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서울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종로구의 창신 숭인 지역인데요. 사업이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창신 숭인 도시재생 사업을 TBS 집중 리포트를 통해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2007년 6월 뉴타운으로 지정된 창신 숭인지구는 낮은 사업성으로 6년 만에 뉴타운에서 해제됐습니다. 서울의 뉴타운 중 주민 요청으로 해제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는데요. 뉴타운에서 도시재생으로 항로를 변경한 창신 숭인지구. 1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창신 숭인 도시재생은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입니다. 대상 지역은 창신 1, 2, 3동과 숭인 1동까지 83만여 제곱미터, 축구장의 약 110배에 달합니다. 국비 100억 원과 시비 100억 원,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선도 사업인 선도 지역이면서 재생에서는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달랐다가 하자라는 것도 또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이렇게 같이 이뤄낸 그런 지역이라 선도 지역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신 숭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크게 안전안심 골목길과 공원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 창신 숭인 지역의 지역 경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봉제 활성화, 한양도성과 채석장 등 지역 명소의 관광 자원화라는 세 가지 틀로 나뉩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은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 창신 숭인 도시재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창신 숭인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열고 사업 진행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 말자서부터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작이 된 거고 계획 수립 과정, 그다음에 쭉 사업이 지나가는 과정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심이 돼서 간다 이런 의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으로 시작한 창신 숭인 도시재생 사업이지만 일각에선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창신 숭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듣기는 했죠. 요 프라카드도 여기다 붙여놨었고 하니까 아는데 그거는 아는데 뭘 어떤 식으로 하는 거는 잘 모르죠.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체감은 없어요. 말만 많이 듣고 많이 다니기만 하고 그랬지 뭐 특별히 뭐 재생 사업에서 무엇을 했다든지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직도 모르겠고. 주민들의 관심 부족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협의체는 올해 막 구성됐고 협의체 구성원은 200명이 채 안 됩니다. 창신 숭인 지역의 주민은 3만 1천여 명, 1%에도 못 미칩니다.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100명과 도시재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창신 숭인 3만 명과 도시재생을 하겠습니까? 하고 누누이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홍보의 부재 또는 극히 일부의 제한적 홍보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뜩이나 관심이 없는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소수의 주민협의체만 데리고. 서울시는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연계를 잘 해서 다른 이제 그래도
관심이 좀 덜한 주민들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로 보수와 가로등 정비 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창신 숭인 지역은 뉴타운으로 묶여있던 시간 동안 기반 시설 정비가 미뤄져 왔기 때문에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데 이 골목이 제가 이사 온 지 15년이 됐는데요. 단 한 번도 골목길 보수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저희도 세금 내고 살잖아요. 참 주민의 한 사람인데 다른 데는 뭐 돌계단을 만들어 준다. 뭐 저 창신 뭐 높은 동네는 뭐 별걸 다 해줘요. 그러는데 너무 차별이 심한 거예요. 8년 동안 도로 같은 거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 안 하는 것도 지금 현재 1년 동안 돼서도 진행이 되는 게 없어서 도로 같은 걸 먼저 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따라줄 거다. 그래서 도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아예 한 10개월 지나서는 아예 도로 사업을 빼버렸어요.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기반 시설 정비가 사업 계획에서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뭐 그거밖에 가로등 뭐 이런 것도 개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나서 또 지나서 하수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 하수관에 대한 지금 일제 조사를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 하수관 교체하는 것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창신 숭인 도시재생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17년 12월까지로 앞으로 2년 6개월여가 남은 상황.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시설 개선 등은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첫 주자로서 야심차게 시작한 창신 숭인 도시재생 사업은 미흡한 홍보와 더딘 기반시설 개선으로 1년이 지난 지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신 숭인 도시재생이 서울의 성공적인 첫 도시재생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새로운 국면 전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박철민. 창신 숭인 도시재생 사업 1년 후 현장의 모습과 주민들의 목소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수일간 많은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말씀은 관심 없다. 뉴타운도 지긋지긋한데 도시재생이란 사업은 또 뭐냐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리포트에는 담지 못한 또 다른 주민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 재생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을 오라고 이제 붙여놓거든. 붙여놓는데 가는 사람은 가겠죠. 아예 그 자체 듣지가 않아. 정부에서 뭐 집이나 하나씩 지어준다면 몰라도. 네, 오랜 시간 뉴타운에 시달린 주민들은 지금 진행되는 도시 재생에 관심을 보일 힘조차 없는 듯 보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주민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와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민과 서울시, 어떻게 보면 창신 숭인 도시재생 사업에서 서로 엇갈린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취재하는 동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과 서울시 모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신 숭인 도시재생을 풀기 위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다음 인터뷰에서 그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신 숭인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협업입니다. 그거는 국가와도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부처와 저희 그다음에 저희 자치구 그러니까 행정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잘 해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주민과 저희들과의 협업. 그래서 스스로가 각자의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공동체들이 네트워킹이 되도록 행정은 그 본연의 지원을 하고
전문가들은 컨설팅, 교육, 홍보 등 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창신숭인의 도시재생의 앞날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 첫 모델인 창신숭인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첫 경험에 시행착오가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선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주민 모두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똑같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사업의 키는 이제 주민과 서울시 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리포트였습니다.